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국민들이 참 궁금하죠. 요즘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다양스럽게 뭐 이제 실망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중앙 일간지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 오랫동안 관찰해 본 우리 기자님들 또 이런 분들이 또 성장해서 뭐 주필도 되고 논설 고문도 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니까 참 좋죠. 좋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인데요. 사설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과정 내지는 이제 거기에서 논의된 얘기들 그다음에 의미 같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여기서 제가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사설 이대로 한번 읽어드리는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저께네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나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거들으면서다. 두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군 이사장 임명 2018년이겠네요. 그 무렵 항공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 전 대통령 전사의 서모시의 타이 이스타젯 전무 발탁. 이 두 가지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타이 이스타젯은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서 씨에게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특정됐다. 그런 만큼 항공사 임원 채용과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뇌물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그 연골고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팩트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해명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와 정치 탄압 주장만 되풀이한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은 어제 법원에서 진행된 검찰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는 통지서가 발송됐지만 나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4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이르면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당장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 해동이자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누구나 국민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임 시절의 총체적 정책 실패부터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게 순리다.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늘려놓은 단합비 400조 원, 원전 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린 탈원전, 북한의 고도화 방관 등은 후대에도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그런 업보를 외면한 채 피해자인 양 후임 정부를 헐뜯기만 한다면 민심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서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최근 검찰의 모습이 국민들도 걱정이 크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처신도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으로선 매우 부적절했다. 의장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적 정치 행위에 빠져든다면 국회의 중립적 운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기한이 돌아왔죠. 첫째는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정치를 잘하는 그 왕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국민들이 사는 것이다. 국민들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자기들 할 일 하고 살고 잘하고 있으니까 외부의 적을 잘 방어하고 내치를 강화해서 치안이 안정되고 그리고 정치가 뭐 이것저것 예전에 그 사색 당파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사를 몇 년 모시고 뭘 이런 거 갖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러고 또 정성 판서 있으면 됐지. 그냥 그러면 서울에 살든지 지방에 내려오면 그냥 집 한 채 갖고 조용히 살든지 하지. 지방에 또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현 사또들이나 부사들 이런 사람들 관여해가지고 거기서 뭐 행세를 하고 했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시장 경제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도 5년, 그러니까 퇴임 후에 5년까지는 뭐 경호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부가적인 지원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없대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우리나라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퇴임하면은 아무것도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면은 퇴임하고 나서도 국민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잘해야 되겠죠. 그러고 뭐 경호 인력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건 현직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거리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대통령 뽑아야 되고, 일단은 최고 국정의 책임자가 물론 이제 그러한 권한을 갖다가 국무총리 뭐 이제 넘어가는 순서가 있겠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갖다가 기왕에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5년 동안에는 안전하게 지켜줘서 그 책무를 다하도록.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그 임무에 집중하라고 대통령을 경호해주고 먹을 걸 주고 대통령실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기해서 그렇게 기한 신분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죠. 5년의 역할하고 물러나면은 일반 국민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전임 대통령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돌아오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모든 법률이 구별되지 않게, 특별하지 않게 그대로 적용돼야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멋있게 나중에 이제 퇴임하실 때는 멋있게 이제 딱 발표를 하십시오. 한번. 나도 몇 년까지만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받겠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특권 폐지할 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며칠이라도 국회의원 하고 나면은 65세부터 120만 원씩 지금 연금 그 문제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국민들. 그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솔직히 대통령 하신 분들이 연금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살겠죠. 그럼 정부 어떻게 한번 당선돼 가지고 4년 국회에서 일하고 그걸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진짜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일반 사람들은 평생 돈이 없어서 연금 혜택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연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받는다. 120만 원씩인가 150만 원씩입니까? 얼마나 했더니 평생 돈을 거의 넣고 살아야 돼. 보통 일반들은 내가 보니까 연금 받는 사람들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좀 내려놓고 자기가 받는 어떤 그런 걸 포기하면서 그래야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걸 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정말로 국민들이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 이상의 공직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대통령이 나오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깨끗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조그만 국민들한테는 요즘은 뭐 형사벌도 안 되니까 가태료 행정벌 같은 걸 내가지고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몇백만 원씩 갖다가 그 어려운 국민들한테 이렇게 처벌을 하면서 그 특혜를 받고 온갖 권리를 다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윤 대통령님의 용기. 지금까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지율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면은 지금 잠깐 그 뭐 지지율에 대답 안 하고 있던 사람들, 그냥 잠깐 삐쳐가지고 총선 때 뭐 투표장에 안 갔던 사람들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본인의 어떤 통치 철학을 믿고 지금까지 하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욕심인가요? 멋있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